자, 오늘은 도교를 할 겁니다. 도교. 도가를 해야겠죠. 잠시만요. 여러분들 일단은 필기는 한꺼번에 할 거고요. 요거를 오늘 필기할 건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다음 주에는 불교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 화요일 수업이 12월 31일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날은 진짜 기분이 안 좋을 예정이니까 웬만하면 숙제 다 해오세요, 알겠죠? 네. 왜겠어? 왜 기분이 안 좋을까? 12월 31일에. 아빠가 내려서. 네? 뭐라고? 넌 뭐라고 했어? 30살이라서, 그죠? 쌤 30살이세요? 안 그래 보여요. 저 오늘 이거 입고 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 입었을 때 저번에 회식했을 때 민석쌤, 윤행쌤, 시윤쌤 다 민증검사를 안 했어. 심지어 연재쌤 했구나. 연재쌤이랑 나만 한 거야. 두현이도 안 했어. 강호영도 안 했고 당연히 민증검사 딱 나만 연재만 했다. 가장 어려 보이는 분? 조용히 하시고요. 가장 자, 이번 시간에는요 동양 중에서 유교 다음에 도가를 공부할 겁니다. 원래는 커리큘럼 상으로는 불교예요, 불교. 근데 불교를 유교 다음에 공부해버리면은 갑자기 중간에 붕 뜨는 부분이 생겨가지고 도가를 먼저 할 겁니다. 도가 사상은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그러한 세계 속에서 인간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떠한 정치 또 어떠한 사회를 이뤄야 되는지 그거를 대비하는 구도를 정리해드릴까 합니다. 도가 사상의 전체적인 흐름을 잠깐 보면요. 어느 날 이거 다 안 쓰긴 했는데 before 그거예요. 551년에 기원전 551년에 공자라는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노자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공자라는 사람이 갑자기 떡하니 등장해서 뭘 얘기해요? 우리는 예를 지켜야 된다. 예를 지켜서 인을 실현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생각해봐. 지금 한 수십 명을 모아놓으면 질서가 잡힐까? 안 잡혀요. 이때는 심지어 기원전이었어요. 기원전. 제대로 된 글자도 없고 제대로 된 질서도 없고 사회문화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공자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야 너네 이거 지켜야 돼. 안 지키면 너네 쓰레기야. 너네 하늘이 너네가 원하는 거 안 들어줘. 하는데 듣겠어? 안 됐죠. 별로 안 좋아할 거 아니야. 근데 그때 맞춰가지고 노자라는 사람이 딱 얘기를 합니다. 너네는 굳이 이런 거 지킬 필요 없어. 너네 지킬 필요 없이 그냥 태어난 대로 살아. 그게 도야. 어느 쪽이 인기가 많았겠어요? 노자? 그렇죠, 당연히 노자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반마다 있잖아요. 반마다 반장을 하고 싶은 친구가 있고 또 나는 반장 이런 것보다 약간 그냥 좀 재밌게 친구들이랑 놀래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노자인 거고 공자는 약간 회장 약간 선도부 요즘도 있니? 선도부 이런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도가가 말하는 건요 공자가 얘기하는 틀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묘미가 존재합니다. 도가가 약간 사회적 제도와 규범을 잘 따르면서 성인이 되고 싶어 하는 건 아니에요. 얘네 둘도 공자든 맹자든 순자든 노자든 장자든 간에 뭘 얘기하냐면요 성인이 되고 싶어요. 성인. 어덜트가 아니라 세인트한 사람. 되게 숭고한 뜻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뜻을 이루려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걸 되고 싶어 해요. 근데 공자가 얘기하는 성인은 엄청나게 자기 수양을 잘 해서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잘 해가지고 성인이 되는 거라고 한다면 노자가 얘기하는 성인은 완전 다른 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잠깐만요. 갑자기 왜 120만 원이 왜 들어왔지? 그래요. 자, 도가 사상의 개성을 느껴보려면 특히나 도, 또 무의 이런 단어들을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거고요. 특히 오늘 내용 공부하다 보면 노자 이야기가 개념적으로 정리될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은근 노자가 한 70% 정도라고 치면요
요 30%가 장자입니다. 내용도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리고 시기상으로도 되게 많이 떨어져 있죠. 130년 차이나요. 130년. 130년 차이 되면 지금부터 130년 전에 뭐 있었어? 어? 뭐 있었어? 뭐 있었다고? 공룡이래요. 비슷해요. 아슬아슬했어. 자, 130년 전에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딱 와가지고 을사늑약이라는 걸 맺어요. 그게 130년 전이에요. 엄청 오래전이죠. 근데 장자라는 사람은 노자라는 사람이 죽고 나서 130년 뒤에 이걸 이어받아가지고 이걸 좀 체계화시킵니다. 노자라는 사람이 도를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장자라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 지키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의, 막 좌망, 심대, 재물, 소유유 말들이 어렵잖아요, 그죠? 유교 사상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추상적입니다. 유교는 얘기하잖아요. 뭐 하지 마, 해, 어떻게 해, 하지 마 하는데 얘네들은 직접적으로 뭘 하지 마, 해 하는 거는 조금 덜해요. 좀 더 추상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사회 속에 지켜야 되는 규범이나 제도들 같은 거를 유교에 비해서는 좀 더 철학적이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단어, 저런 단어들이 나오게 되는데 결국에는 공통적으로 이런 삶을 살고 싶은 거구나, 어떤 삶을 살고 싶은 거구나, 그런 맥락을 짚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자를 볼 거고요, 장자를 볼 거고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1시간 10분 정도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넘어가면은 제가 그 다음 드린 프린트로 다 같이 그거 해볼 거예요. 지난 1단원이랑 유교, 불교 같은 거. 숙제 같은 거 미리 말씀드리면요. 오늘 드린 프린트에 제가 미리 동그라미들을 다 쳐놨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크리스마스인데 숙제하면 슬프다. 그렇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숙제 분량은 1시간 안에 끝나는 분량 정도로 측정을 했고요. 많아봤자 1시간 반? 1시간 반 정도로 끝내는 분량으로 측정했고요. 같이 또 해볼 거예요. 자, 오늘 도가사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가의 노자부터 시작해볼게요. 노자라는 인물이 세계를 바라볼 때 네네. 안 주시면. 여기. 여기 두 개 나는데? 노자인데? 자, 노자라는 사람이 세상을 바라볼 때요. 유교에서는 세상의 근본이 뭐라고 했어요? 하늘이죠, 하늘. 그쵸? 노자라는 사람이 세상의 근본을 바라봤을 때 만물의 생성 근원과 운동 변화 법칙이라는 무언가가 있어. 봐봐. 우리들도 뭐 생각을 하잖아. 여러분들 공부하기 싫을 때 뭔 생각해요? 난 왜 태어났을까? 이런 거 생각하잖아. 그치? 안 해? 너 N이야, S야? 저 N이요. N이야? 저는 고3 때 난 왜 태어났을까? 약간 슬픈 거 말고 난 실패작이야 이런 거 말고 뭐야 나는 왜 태어났고 결국에 죽으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해요. 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기원전에도 존재했는데 이 노자라는 사람이 그 중에서도 조금 더 특별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 노자라는 사람이 갑자기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만물의 생성 근원이라는 게 있어. 운동 변화 법칙이라는 것도 있고, 운동 변화 법칙이 뭐냐면요, 내가 이걸 밀면은 밀리잖아, 그렇지? 이렇게 되게 하는 법칙이 있고, 만물이 생성하게 된 근원이라는 게 존재해. 자, 기독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물의 생성 근원을? 하나님. 그쵸. 하느님이 일주일 맞나요? 7일. 네, 7일 동안 창조하신 걸 만물의 생성 근원이라고 보고, 불교에서는 또 불교 없니 여기? 네, 불교에서는 또 그 어느 싹에서 새싹에서 인간이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새싹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발전해 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불교인데 얘는 만물의 생성 근원과 운동 변화 법칙이 뭐다? 도라는 거야. 처음엔 이름도 안 붙였어. 도라는 멋진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냥 이런 게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번도 공부를 배우지 못한 문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문직이.
심지어 그 사람이 엄청나게 자신의 학문을 배우고 싶어 하는데 이름이 없으니까 얘한테 이걸 가르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노자라는 사람이 딱 도라는 얘기를 꺼냅니다. 도라는 얘기가 꺼내졌는데 이 만물의 생성근원과 운동변화 법칙이 도라는 걸로 설명된다면 그렇다면 이 도라는 것의 특성이 무엇이냐? 특성은 무엇이고 어떻게 지켜가야 되고 사회랑 통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노자가 그때부터 실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보면요. 여기서 말하는 도라는 건요. 되게 무한한 거예요. 무한. 무한해요. 무한. 한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죠? 봐봐. 만물의 생성근원이니까 한계가 없겠지. 그치? 무한한데 이 도라는 거는 어딘가에 갇혀져 있지 못하는 존재야. 갇혀져 있지 못해. 그러니까 형태가 없어. 무형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오감 있잖아요. 뭐 촉각, 미각, 후각, 시각, 청각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게 이 도라는 겁니다. 약간 개념이 안 잡힐 수도 있어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내가 봄이 오면 가을이 온다는, 봄이 가고 여름이 온다는 거 알아요, 그렇죠? 왜 와요, 근데? 자연의 섭리. 자연의 섭리, 그렇죠? 일단 설명하려면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어. 지구가 공전하고,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계절이 변화하는 게 과학적 원리야. 근데 그게 왜 생겨났냐고. 그 과학적 원리라는 게 왜 생겨났냐고. 그게 도입니다. 도. 놀랍게도 이 파트는요. 강사마다 가르치는 게 다 달라요. 놀랍게도. 그래가지고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도 그냥 선지들 위주로 공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도는 무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여러분들이 쓰는 언어, 영어, 국어,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에 한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름을 짓지 아니합니다.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는요. 한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한한 거예요. 이 유한이랑 무한이 대비돼 가지고 문제 좀 잘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도는요, 무형이에요. 형태가 없어요. 그래서 너네들이 갖고 있는 오감을 초월해서 존재합니다. 감각적 경험을 초월해서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언어나 이름을 짓는 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한하지 않아요. 무한하다는 겁니다. 목이 너무 잠긴다. 자, 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가 무위라는 거 한 번쯤 봤을 거예요. 네. 무위가 뭐냐면요. 자연에 따라 행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무위 자연이라는 게 결국엔 도가 사상의 핵심입니다. 도가 얘기하는 건 결국 뭐냐면 공자가 얘기하는 거랑 거의 정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를 하라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거야. 너네가 인위적으로 잘 살려고 하지 마. 이런 거예요. 억지로 개입하지 않고 억지로 왜곡하지 않고 억지로 인위적 조작을 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게 무위입니다. 이 무위에다가 별표를 할 거예요. 자, 우리 언어로 표현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인위적인 조작을 할 수 없는 게 도라는 개념이다. 이 도라는 개념이 어떻게 잡혀가냐면 여기까지는 일단 오셔야지 정확히 좀 개념이 잡힐 거예요. 일단 들어봅시다. 항상 저절로 스스로 그러한 게 있어요. 생각해 봅시다. 너네가 인위적으로 봄이 지금 너무 춥잖아. 겨울이니까, 그치? 너무 추우니까 봄이 빨리 오게 할 수 있어?
나는 겨울이 너무 좋으니까 여름이 너무 좋으니까 지구 온난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쓰레기를 개버려야지 뭐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인위적으로 너네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자연이라는 건 너네가 스스로 무언가를 개입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무의랑 자연이랑 합쳐져가지고 노자가 얘기하는 건요, 무의 자연 사상 정도로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노자가 가타부타 어려운 말 하지 말고 쉬운 말로 얘기하면 노자가 얘기하는 건 뭐야? 인위적인 거야? 자연적인 거야? 인위. 자연적인 거죠. 시켜. 자, 인위적인 건 뭐예요? 공자야, 공자. 공자는 맹자예요, 공자는 맹자. 자, 노자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인위적이지 않은 거, 무의. 그리고 인위적인 거의 반대편에 있는 자연을 따라가는 것, 자연을 좇는 걸 얘기하는 게 노자였습니다. 그러면 노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어떻게 살고 이걸 어떻게 지켜가야지 우리가 성인이라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여기 감각적 경험을 초월한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봅시다. 이 감각적 경험, 지식, 언어, 인위적 개입, 유교의 덕, 규범 제도 이런 것들을 노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덕이라고 했어요. 하덕. 하는 좋은 뜻이야, 나쁜 뜻이야? 나쁜 뜻이잖아. 너네가 얘기하는 유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분별이랑 차별을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간사한 지혜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얘기하는 덕은 너네가 얘기하는 감각적 경험에 갇혀있고 너네가 얘기하는 감각적 지식이나 언어에 갇혀있고 인위적 개입을 하고 그런 것들은 하덕이다. 공자, 너 틀렸어 라고 얘기했던 게 노자입니다. 그에 반대되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는 도대체 도가 애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는 무지해야 돼요. 여기서 무지라는 건 지금 너네가 얘기하는 머릿속이 빈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무지라는 건 우리가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는 거야. 아예 모르는 게 아니야. 알려고 하지 않는 거야. 계속 봅시다. 소박하고 순수 뜻은 아시죠? 소박하고 순수한 거. 무욕도 아시죠? 욕구가 없는 거예요. 어떤 욕구를 일부러 생기지 않는 겁니다. 무의도 했죠? 자연에 따라 행하는 겁니다. 인위적인 게 없는 거예요. 무의라는 건 인위적이지 않은 겁니다. 인위적이지 않은 거. 자, 겸허라는 말의 뜻은 모르잖아요, 그죠? 겸허라는 건 스스로 내려놓다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내려놓다. 스스로 내려놓고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네한테 갑자기 전학을 가래. 전학을 가라고 하는데 그걸 저 전학 가기 싫어요 하고 맞서 싸우는 건 겸허하지 못한 거예요.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네, 전학 가라고 했으니까 전학 갈게요 라고 얘기하는 게 겸허입니다. 자, 무지하고 소박하고 순수하고 무욕을 좇고 무의를 좇으며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요, 결국에는 부쟁이란 걸 얻을 수가 있어요. 부쟁이 뭐냐면 투쟁하지 않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겁니다. 투쟁하지 않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은 뭐야? 분별이랑 차별을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문제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유교에서 얘기하는 걸 까는 거겠죠. 어떻게 까요? 첫 번째로 하덕이다. 너네가 얘기하는 건 하덕이다 라고 첫 번째로 까요. 두 번째로 어떻게 까겠어요? 너네가 얘기하는 분별이랑 차별은 인간 세상에 뭘 불러온다? 투쟁을 불러온다. 너네가 급을 나누고 친구들끼리 급을 나누고 사람들끼리 급을 나누고 하는 게 결국엔 투쟁을 불러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초월해서 행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노자입니다. 자,
노자라는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뭐를? 분별하고 차별을 초월해야 된다. 차별을 초월한 무지하고 순수하고 소박하고 무욕하고 무의한 덕이 오히려 뭐다? 상덕이다. 상덕이다. 상. 최상의 덕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이상적이다 라고 보는 것이 도가의 입장입니다. 그걸 잃고 인간사회의 기준을 만들고 제도와 규범을 만들어가지고 쓸데없이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그냥 순리 따라 잘 살면 되겠지만 우리가 발달을 했잖아요. 그렇죠? 발달하고 발전함에 따라서 학교도 만들어지고 그 학교에 따라 급이 나뉘죠. 그렇지? 너네 동서울대 갈래? 서울대 가면 서울대 가려면 서울대가 있고 그렇지? 동서울대 어딘지 아세요? 서울에 없어요. 동서울대인데 급을 나누고 그거에 따라 평가를 하잖아. 그 평가를 하다 보면 우등생과 열등생이 나오게 되죠. 그쵸? 비교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하게 돼? 차별하게 되죠. 그게 뭐다? 투쟁을 만들어낸다. 이건 옳다? 아니다. 옳지 않다 라고 얘기하는 게 노가입니다. 자, 공부를 잘하면 행복합니까? 네. 어? 너네가 지금 수학 1등급이 나오면 행복해? 행복하겠죠. 그러면 수학이 9등급 나오면 불행해? 수학 9등급이 나온다고 불행하면 수학 1등급이 나온 사람은 항상 다 행복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렇지 않다는 거야, 노자는. 열등생인 나는 실패한 사람이고 막 불행해 이렇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비교하고 차별하고 그래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우등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그 기준 하나에 끊임없이 나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그 삶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을 훼손한다는 겁니다. 너네가 공부하려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 그치? 그 학원 선생님이 할 만한 얘기는 아니긴 해요. 그렇긴 한데 너네가 공부하려고 태어난 게 아닌데 그 기준 하나 때문에 억지로 너무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노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가예요, 도가. 자, 이런 덕과 삶을 구현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회랑 통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쉽지 않을 것 같죠? 생각해봐. 너네가 태어난 김에 살아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통치하겠어? 자, 노자가 얘기하는 건 그럼 통치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라가 커야 된대, 작아야 된대? 작아야 된대. 나라가 작아야 돼. 그리고 요 과자가요, 넘칠 과자가 아니에요. 적을 과자예요. 적을 과자. 다시 말해서 나라가 작고 인구수도 적어야 돼. 그래야지 통치할 수 있어. 여기에서 우리는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개입을 하지 말아야 돼. 이 지치라는 건 통치하다는 뜻이야. 그냥 쉽게 얘기해서. 쉽게 얘기해서 지치라는 건 통치하다는 뜻인데요. 어떻게 통치해야 된대?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말고 통치해야 된다. 무위지치해야 된다. 그래서 무위지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 나라가 작고 인구수가 적어야 된다. 쭉 이어서 가면요, 갑자기 불상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불상현. 여러분들은 현명한 사람을 동경합니다. 그죠? 너네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너네가 무식한 남자애들 좋아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너네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이 현명하면 기본적으로 호감이 있어. 그죠? 근데 노자는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현명한 사람을 쫓지 말래요. 현명한 사람을 쫓지 말랍니다. 이게 불상현이에요. 지혜롭다,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어쨌든 기준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생각해봐. 미술에 있어서는 그 디자인에 있어서는 한별이가 나보다 훨씬 똑똑하죠. 그렇죠. 또 화장에 있어서는 너네가 나보다 훨씬 똑똑할 거 아니야. 그렇지? 아니야? 그렇지. 너네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현명한과 현명하지 않은 게 존재할 거 아니야. 그게 기준이라는 걸 세우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노자입니다. 노자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할 테니까. 자, 결국엔 이 현자를 따르는 것이 어떻대? 인위적이래. 그렇기 때문에 뭐래? 괜찮습니까? 안 아파요? 현자를 따르는 것이 인위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대? 하지 말아야 된답니다. 이게 불상현이에요. 이거는 주로 고전 그 구절을 통해서 나올 거예요, 문제에서. 자, 더 나아가서 규제, 이기, 기교 다 필요 없겠죠.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노자였습니다. 중요한 점 잠깐만 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필기하고 잠깐 쉴게요. 자, 노자는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만물의 생성근원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걸 원래는 이름을 안 붙였다가 멍청한 애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붙였어. 굳이 좀 멋있는 걸로. 뭐야? 미친. 도라는 걸로 붙였어요. 한자는 안 쓰셔도 돼요. 도라는 걸로 붙였어요. 자, 도라는 건 당연히 만물의 생성근원이기 때문에 어때요? 무한해요. 무한하기 때문에 형태가 없어요. 계속 늘어날 거 아니야. 계속 커질 거 아니야.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어. 감각적 경험을 초월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이름에 한정되지 않아. 왜? 한정한다는 순간 유한한 게 되니까. 왜? 유한한 게 되니까 도는 이렇게 한정할 수 없다. 자, 억지로 개입이나 왜곡하고 인위적 조작을 하지 않아야 돼. 도를 따르려면. 이걸 뭐라고 한다? 무위라고 한다. 항상 저절로 스스로 그러한 것이 있는데 자연이에요. 그래서 쉽게 다시 설명하면요, 이 무위 자연이라는 거 계속 제가 쓰고 있잖아요. 무위 자연이라는 건 무위는 인위적이지 않게 항상 저절로 라는 뜻이에요. 무위 자연이라는 뜻은 인위적이지 않게 항상 저절로 그러하게끔 만든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 특성을 보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삶에 적용시키느냐. 먼저 얘기했던 게 뭐예요? 너네가 지금 유교에서 얘기하는 거, 감각적 경험, 지식, 언어,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너네의 삶을 교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어떻대? 분별이랑 차별을 만든대. 이것은 뭐다? 간사한 지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덕이래요. 하덕. 자, 무지하고 소박하고 순수하고 무욕을 지키고 무의하며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지켜졌을 때 투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결국 최종 목표는 부쟁입니다. 부쟁. 이런 건 뭐래요? 분별이랑 차별을 초월할 수 있대요. 이게 뭐다? 상덕이다. 그렇다면 사회랑 통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위적이지 않게 통치를 해야 되는데 인위적이지 않게 통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라가 작고 인구수가 적어야 돼. 이게 얘네들이 얘기했던 게 소국 과인입니다. 또 나아가서 현명한 자들을 따르는 행위를 금지시켰어요. 좋지 않다고 봤어요. 왜? 현자를 따르는 것, 현명한 자를 나누는 것 자체가 뭐다? 인위적이다. 인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도랑 어울리지 않다. 불상현을 얘기했고요. 나아가서 무위지치기 때문에 규제랑 기교랑 이기 같은 게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했던 게 노자였습니다. 자, 7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장작 가볼게요. 7분이요? 네.